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 성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노년기에는 나이가 들고 또 성관계 빈도도 줄어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노년기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그러시던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노년기는 젊은 시절보다 관계 빈도도 줄고 또 신체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노년기의 성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노년기의 성생활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그 삶의 만족도하고 상관관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노년기 부부일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이 삶의 만족도라든가 정서적 안정감이라든가 이 신체적 건강 지표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이 결혼 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 특히 부부 간에 이 성욕망의 조화가 일치할 때 더 높은 결혼 만족도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내만 욕을 한다든지 또는 남편만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관계를 하고 싶어 하고 아내분도 이런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서로 그 욕망의 일치가 클수록 나이가 든 부부한테도 부부 관계에 대한 만족도 또 삶의 만족도 이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니까 빈도는 많지 않지만 그 하나하나 이벤트가 젊은 시절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쉽게 된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성생활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성기능이 얼만큼까지 확보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여성들보다는 이제 남성들의 성기능 정도에 따라서 요 성관계가 얼마까지 유지가 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편적으로는 이제 남성들이 과연 몇 살 때까지 성기능 또 성생활이 가능할까? 음,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면 죽기 직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너무 고령의 나이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아주 고령까지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노령의 그 나이가 들어가셔도 구분을 한 두 가지로 나이대 구분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60대에서 75세까지는 요즘 분들이 다 젊습니다. 한 네. 적어도 10년, 15년 이상은 젊게 사시기 때문에 75세 정도까지의 그 노년기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성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되고요. 75세를 넘어가는 연배에서는 이제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80대 넘어서까지도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가능하신 분이 있고 네. 또 뭐 혈관 조건이라든가 대사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70대 중반 넘어가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뇌하고 혈관만 건강하다면 음, 우리가 수명을 다한 때까지 성관계는 가능하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70대 중후반까지 가능한 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년기에 행복한 성생활을 가능하기 위한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이 관계가 가능하려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좀 돼야 돼요. 특별히 예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관계가 서로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조건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관계가 일단 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인제 그 성기능을 일정한 수준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관계가 가능해도 젊은 시절에 비해서 신체의 변화가 많아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근골격계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면서 여기저기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어떤 관절이라든가 이렇게 몸을 쓰는 거에 대한 가동성에도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잘 풀어서 좀 편안하고 어 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면서 힘이 좀 덜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기술적으로도 모색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원장님 설명대로라면 신체적인 조건, 기술적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현재 본인의 성 기능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신체 반응들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되게 쉽죠.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발기력, 발기력. 네, 충분히 단단하고 생식기가, 그다음에 그 단단한 상태가 일정 시간 유지가 되어야 중간에 풀리지 않고 성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남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단단하고 유지가 가능한 발기력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 성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관계하실 때 느끼는 통증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근데 이 연령이 드시면서 여성들이 성관계하다가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통증의 원인이 뭐냐면 질에 있는 액이 충분하게 유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 건조증 때문에 그래요. 네. 여성들이 갱년기가 넘어가면 질이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질벽이 되게 얇아져요. 그러면 관계를 하다 보면 이 마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 불편함이 이제 통증까지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관계가 회피가 되죠. 네. 그래서 남성들 입장에서는 발기력이 약해지는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 여성들 입장에서는 질 건조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 때문에 이 관계에 이제 임하기가 어렵고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노년기 남성의 발기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남성들의 이제 발기는 발기가 어떻게 해서 유발이 되는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서 뇌에서 이제 신호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또 신호를 주는 신호 전달 물질들이 이제 뇌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화학적 물질들을 기초로 해서 여기 음경 동맥에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음경 동맥에 있는 혈관벽에서 혈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물질이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일종의 혈관 확장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혈관 확장 물질이 나와서 혈관이 확장되는 게 바로 발기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 이 발기가 약해진다는 것은 뇌에서 신호 환경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호는 떨어졌지만 혈관에서 혈관 확장 물질이 잘 유발되려면 혈액이 맑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이제 혈관벽에 자잘한 상처나 손상성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혈관이 걸쭉하거나 끈적거리고 또 이 때문에 혈관벽에 자잘한 상처들이 유발이 돼 있다, 발생이 돼 있다 그러면 혈관 확장 물질이 유발되지 않죠. 발생되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혈당이나, 그러니까 당뇨죠. 당뇨병을 앓거나 아니면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 그래서 이런 고혈당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가 되면 혈액이 걸쭉해지거나 끈적거림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던 이거 혈관 내부의 어떤 흐름에 대한 저항을 준다거나 혈관벽이 손상되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혈관 확장 물질이 잘 유발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음, 이제 두 가지로 원인으로 이제 남성들의 발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들이 근데 연령이 높아지시면 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와요. 두 가지. 젊은 시절에는 혈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20대, 30대, 40대 때는 아무리 그 내가 음식 같은 걸 잘 못 먹어도 혈액대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면 50대, 60대를 넘어오시면서 살도 붓고 또 혈관도 이렇게 혈당도 높아지고 이제 이런 요인들이 같이 겹하고, 아울러서 이제 뇌도 조금씩 노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호르몬 생산성도 떨어지고 또 호르몬이나 신호물질의 수용성도 떨어지고, 네. 이런 상황들이 같이 이제 병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남성들 특히 노년기에 발기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행복한 성생활에 있어서 애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년 여성의 경우에 점점 애기 감소하고 질이 건조해지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여성들의 이제 애액이 어떻게 해서 유발되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것도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성들의 애액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르톨린선이라고 해서 그 선조직에서 발생하는 그런 액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액은 여성 질벽에 혈관이 충혈되면서 발생하는 그 삼출액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발기가 되려면 음경 동맥으로 혈관이 확장되는 네. 그런 현상이 생겨야 되는 것처럼 여성들도 질 안쪽 벽에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이 생겨야 그 삼출액에 해당되는 그 액들이 많아지면서 액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고 갱년기를 넘어가시면 가장 큰 문제가 이 혈관 확장, 그러니까 말초 쪽 음경이 아니죠. 여성의 질벽에 혈관이 확장되는 그 확장성이 떨어져요. 혈관 확장. 네, 그래서 충분하게 삼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평소에 혈압이 좀 낮고 손발이 좀 차고 요랬던 여성분들은 이런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갱년기 넘어가시면서 급격하게 애액이 줄고 또 질벽도 얇아지고 충혈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질이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발기하고 여성의 질 건조는 발기부전이나 질 건조랑은 거의 유사한 맥락이다. 비슷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치료할 때도 방향이 같습니다. 네. 노년기 성기능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그때 노년기의 그 성생활의 어떻게 보면 키는 성관계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달렸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남성들의 발기가 얼만큼 잘 유지되고 확보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노년기의 성생활이 가능하려면 남성들의 건강 확보, 성기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이 금욕 주기를 좀 조절해야 됩니다. 금욕 주기. 그러니까 원래 남성들이 사정을 하게 되면 많은 호르몬이나 신호물질들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그 소모되면 이런 물질들이 새로 재구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30대 때는 4일, 40대 때는 5일, 한 50대 때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60대가 넘어가면 한 열흘 정도, 70대가 되면 한 15일 정도, 또 80대가 되면 뭐 한 달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주기적인 회복에 대한 생각이나 그 정보가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자신의 체력 수준에 비해서 무리하게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관계를 주기적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50대 했던 분이 이제 60대 초반 중반 넘어오면 사람의 이 생활이라는 게 관성이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하던 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던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 몸이 변화가 됐다는 거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예전이 해온 거니까 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뭐 라고 해온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누적이 되면 성신경이 필요해지거나 쇠약해지는 상황들이 이제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신경이 필요해지는 또 쇠약해져서 정상 기능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연령에 또 내 신체의 건강 정도에 맞는 자신의 그 금욕 주기를 잘 쫓아서 거기에 맞게 정기적으로 관계를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발기라는 건 뇌에 신호를 끼쳐서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인지라 뇌의 신호 활동이 좋아야 되고 즉 신호 활동에 관여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을 잘 만들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또 필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좋은 영양소 섭취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신호 활동에 필요한 도파민이나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의 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짜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 생산에 필요한 기초적인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된다. 이게 식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혈관의 조건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혈관이 걸쭉하거나 끈적거려서 혈관을 자잘하게 상처를 낸다거나 혈관 확장을 방해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혈당이나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고혈당 상태도 탄수화물이나 단 거를 많이 먹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중성지방도 탄수화물이나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그 잉여 부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사의 조건을 개선을 하면, 약이 아니라 이런 식사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든지 얼마든지 구축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호를 받으면 건강하게 혈관이 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구체적으로 식사를 교정하는, 건강한 식사를 하는 그 식사를 한번 새롭게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발적인 노력에도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때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죠.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혈액을 좀 맑게 해준다든가 이런 데 관여하는 좋은 한약 처방이라든가, 뇌에서 이제 너무 신경이 필요해지거나 쇠약해지면 자발적으로 그 쇠약해진 신경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가역적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일 경우 내가 금욕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거 잘 챙겨 먹었는데 불구하고도 증상이 여전하고 꾸준하다 그러면 본인의 이런 자발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회복이 좀 어려운 정도로 나빠진 상태니까, 이럴 때는 좀 그 힘센 도우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다행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천연물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한방 처방을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욕 일정한 자기 주기에 맞는 성관계 또 사정 빈도를 잘 유지하자. 그 다음에 혈액과 뇌 신경이 건강해질 수 있는 식사를 꼭 찾아서 그에 맞게 식사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의학적 도움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년에 있어서 그 혈관 건강, 성기능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식이 교정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먹지 말아야 될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제한해야 될 거. 혈액에 끈적거리게 하고 혈관벽에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혈당 그리고 중성지방인데, 요걸 높이는 것은 탄수화물하고 당질들입니다. 달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하면은 어디까지가 탄수화물이야? 라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밥, 빵, 면, 면, 떡, 떡, 감자, 감자, 고구마, 고구마, 옥수수 옥수수. 같은 전분류를 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뭐 현미나 잡곡 같은 거는 괜찮다고. 그죠,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미나 잡곡도 섬유소가 좀 많고 또 일부 잡곡은 지방 단백질이 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현미나 잡곡도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것들도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한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지금 현재의 식사량의 최소 3분의 1 이하로 줄이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3분의 1 이하. 예. 그러니까 내가 밥을 3공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1공기만 먹는 거고요. 2공기 먹어요. 그러면 3분의 2공기 이하로 드세요. 라고 제안을 드리고, 저는 1공기밖에 안 먹는데요. 그러면 3분의 1공기 이하로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예 안 드셔도 우리 포도당은 우리 체내에서 일정량을 생합성을 합니다. 아미노산을 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방 일부인 글리세롤을 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생합성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특히 액상 당류, 특히나 그 액체로 된 당류는 진짜 안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콜라, 사이다, 그다음에 꿀물. 보통 꿀물도 이렇게 되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예, 꿀물을 들여다보면 포도당이 50%고 과당이 50%인, 예, 전적으로 먹으면은 당도 올라오고 중성지방도 잘 형성될 수 있는, 예, 그런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흔히 잘 먹는 식혜, 식혜. 예, 그것도 메가당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엄청 당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튀김류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무슨 어디 가면 자기가 담궜다고 무슨 청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네. 뭐 모과청, 오미자청, 구기자청 이런 거 담아봤어요. 근데 그거 청을 담으려면 설탕을 몽땅 넣어서 발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그것도 설탕물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커피 믹스. 커피 믹스. 이게 커피는 괜찮습니다. 커피에는 설탕이 안 들어 있으니까. 근데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설탕이 아주 많은 양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단맛이 있는 것들은 일체를 좀 피하셔야 된다.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이번에 이제 꼭 섭취해야 될 것. 그래서 꼭 섭취해야 될 것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조가 되어주는 구조 영양소들이 있어요. 구조가 되어주는 단백질하고 단백질. 또 구조가 되어주는 지방들을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그게 호르몬도 돼주고 신경 물질도 돼주고 뭐 면역 세포들도 만들어주고 각종 손상 세포들도 재구성을 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정액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구조 단백질, 구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가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계란, 치즈, 육류, 생선류입니다. 육류, 생선류. 예, 이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계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란은 에너지 영양소가 거의 없고요. 오롯이 구조 단백하고 구조 지방을 거의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중심으로 주식으로 삼아서 식사를 하시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육류나 생선류나 치즈 등을 보충하는 형태로 보통 저희들이 권고를 드리죠. 원장님, 그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좀 안 좋다는 이야기들도 좀 듣고 있는데요.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한 2015년까지는 그게 실질적으로 제한 권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제한 권고가 공식적으로 철폐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라는 전제와 그 다음에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계란 노른자에 많이 있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 두 전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주 전제가 다 틀렸다. 라는 거죠.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은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아주 좋은 물질이에요. 우리 뇌나 신경을 만드는 기본 물질이고, 우리 남성 호르몬도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 치료할 때 꼭 필요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도 그것도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세포 만들 때 제일 먼저 세포 구성을 할 때 막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세포막의 원료가 인지질하고 콜레스테롤하고 일부 막단백질입니다. 얘가 있어야 세포막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각종 뇌, 신경, 세포, 호르몬, 신호물질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물질이에요. 원료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왜 빌런 역할을 받았냐, 빌런 취급을 받냐? 이게 산화될 때만. 예, 산화 지질이 되면 이게 깨져가지고 혈관벽에 늘러붙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비유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남성 성기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너무 낮으면 소욕감퇴라든가 여러 가지 욕구 감퇴가 기본적으로 오면서 정상적인 성관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흥분 유발도 안 되고 중간에 그 성욕이 풀려버리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약물을 드시거나 하는 분들이 의외로 노년층에 많은데, 이런 분들이 그 약물 때문에라도 발기력이 더 약해지는 상황을
갖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를 보통 많이 먹고 계신데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다. 그 산화를 시키는 이제 요인이 뭐냐면 혈당이나 중성지방이 높을 때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환경이 문제인 거죠. 혈당이나 중성지방이 높지만 않고 맑고 깨끗하다면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뇌도 만들고 신경도 만들고 세포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드리죠. 우리가 음식이 있어요. 음식은 우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음식이 부패가 되면 부패된 음식은 사람 몸을 해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음식이 부패되면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패된 음식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패된 음식이 나쁘니까 음식도 나쁜가요? 그렇죠. 다른 개념이에요. 네. 부패된 음식은 부패된 음식인 거고 음식의 본질은 꼭 필요한 좋은 건데 부패됐을 때는 이걸 먹으면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처럼 콜레스테롤과 산화된 콜레스테롤 개념이 다르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건강한 콜레스테롤 기준으로는 오히려 높을수록 장수도 하고 사망률도 줄고 성기능도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240에서 260 정도인 분들이 100살 넘게 사십니다. 100살 넘게 사신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서 260 정도 나오기도 하셨고요. 재밌는 건 이분들은 그 우리가 콜레스테롤 산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HDL인데 이 HDL이 높을수록 좋거든요. 60 이상이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콜레스테롤이 80에서 85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콜레스테롤을 많은 양 확보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 뇌도 천천히 노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첫째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나쁜 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거냐는 이 문제.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2015년 이후에 영양학회에서 이제 공식화시켜서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콜레스테롤을 살펴보면은 외인성 콜레스테롤하고 내인성 콜레스테롤로 나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외인성 콜레스테롤은 외부에서 내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외인성 콜레스테롤이고요. 내인성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자체에서 합성을 해내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주로 간에서 합성을 하는데 살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100이라고 하면 네. 그 중에 80%는 내인성이고 20%는 외인성이라는 거예요. 거의가 내인성 콜레스테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수치가 200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60 정도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160 정도는 그 내인성으로 있다는 거고요. 외인성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외인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외부에서 주는 음식을 내가 한 40%까지 늘려봤어요. 네. 그 외인성 콜레스테롤이 전체 총량의 40%를 늘리니까 내인성 있죠. 내부에서 합성량을 60% 정도밖에 안 만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줄이는. 그렇죠. 그래서 총합이 뭐예요? 똑같아요. 100. 그래서 외부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총 콜레스테롤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더라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제한하는 제한 권고가 철폐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계란은 마음 놓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3개씩 먹어요. 하루에 13개를 드신다고요? 제가 지금 8년째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엄청 건강해 보이시는데. 또 뭐 제가 그 전에 식단하고 그 이후에 식단이 아주 많이 달라졌고 그 이후에 몸 상태도 제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몸 상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실제 그렇게 식단을 하고 계신다는 걸 들어보니까 계란 같은 경우도 안심하고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넉넉히 많이 드셔도 됩니다. 노년기 성기능 향상을 위한 생활 수칙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사를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가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식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기능을 일정한 수준 잘 유지하려면 잘 실천해야 될 생활 수칙들이 좀 있죠. 첫 번째는 뭐 정기적으로 운동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운동.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러닝 정도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일주일에 4회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예, 너무 적으면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적어도 30분 정도씩을 일주일에 4회 이상 하게 되면 혈관 확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산화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나오면서 남성들의 발기나 이런 거에 도움을 주고 말초 쪽 혈관 확장도 도움을 준다라는 네. 보고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또 수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 수면 상태가 나빠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중간에 자주 깨시기도 하고 잠들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든 잠을 좀 편안하게 들 수 있도록 너무 자극 요소들을 좀 줄이고 빛도 많이 제한 좀 해주시고 요즘에 이제 미디어 노출들이 많잖아요. 잠들기 전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미디어 노출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의식이 너무 잠들기 전에 좀 진정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각성 상태로 오래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줄이면서 잠을 좀 충분히 잘 수 있도록 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환경도 잘 마련해 주시고요. 적어도 6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을 꼭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 9시간 이상 너무 많은 잠을 자도 문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성기능을 떠나서라도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또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감정 교류가 좀 충분해야 되겠죠. 어차피 성관계라고 하는 게 내 기능뿐만 아니라 상대하고의 어떤 감정적 교감도 항상 좋아야 되니까 네. 서로 이제 부부들 간에 스킨십을 좀 자주 하고 작은 그 뭐라 할까 작은 고려들, 작은 배려들, 배려들도 조금 해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좀 잘 다독거려주고 손도 잘 잡아주시고 따뜻한 얘기들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부부간의 그 성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요. 그런 기대감이 커져야 상대를 안고 싶은 마음도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능력치를 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더 기억을 꼭 해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